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책 299쪽이죠. 그러니까 속표지 제3편.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 보셨던, 그러니까 앞 시간에 보셨던 그러니까 개발법과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거고, 여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던 곳을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뭐 이제 상가 공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따라서 도시정비법,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고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러니까 두꺼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그러니까 뭐 개발법에, 그러니까 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도 있고, 혼용도 있고 하는 거였죠. 환지는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용은 뭐 그러니까 과수원 땅 다 돈 주고 사서 다 밀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는 그러니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구도심, 낡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다 사들여요.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뭐 조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찌그만 땅, 찌그만 집 가진 사람까지 다 새 아파트로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런 부차적인 의미로만 수용이 있고, 여기는 이제 교환으로 가야죠. 저희는 토지 대신에 토지라면, 여기는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꺼비가 좀 서운해할 수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가 아니라 도시정비법 뭐고요? 두꺼봐 헌땅 헌집 줄게 새 땅 새 집 따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바꿔주는 걸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환권이라고 하죠. 환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권리로 바꾼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환권 하려면 당연히 환권 계획을 세워서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또 그때 돼서는 이 환권을 말장난, 그러니까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이라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어느 동네에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니까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시설은 괜찮고 건물에만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건물은 대부분 개인 소유가 많으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고쳐서 쓰면 되죠. 건물은 괜찮은데 시설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 시설사업 하면 되죠. 근데 어느 동네가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면 방법 없죠. 그 동네를 다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299쪽이요. 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여기다 사업한다. 첫 번째 계획이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 3장 사업시행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누구에게 어디에도 준다. 관리처분 계획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사업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 환권 계획이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죠.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1장 총론과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쪽에 주된 내용이죠. 자, 책 보시면 이제 301쪽 와서요. 그러니까 1장 총론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죄송한데 지우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301쪽 오시면 1장에 총론과 정비사업이 있고, 제1절 목적과 용어정의, 굵은 1번 도시정비법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단어 외울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요.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를 싹 철거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면서 주된 목적이 뭐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해설 왜?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여사하고, 동그라미 3번 어떻게 하냐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새 토지 건축물이죠.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여기에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새 토지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땅에다가 배추상추 키울 것 같으면 농지라고 하겠죠. 근데 그 땅에다 건물을 지을 거니까 동그라미 4번 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며 개발법에 환지, 도시정비법에 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굵은 2번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지우고 가면 정비사업에서요. 왜 하냐면 시설업만 건물업만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비사업에서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뭐 종전에 어느 정도로 시설이 안 좋냐. 그냥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요즘 어디 전기수도 안 들어오는 집 없잖아요. 밤에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 동네 단독주택가요. 그러면 시설 넣어야죠. 새 시설이 굵은 3번. 좀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이 낡았길래 철거하고 뭘 올릴 거냐. 뭘 올려요. 집이면 다 아파트죠. 뭐 99.99%다 아파트입니다. 어느 정도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아래 표가 그거고요. 시설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302쪽에 노후불량 건축물 첫 번째 표로 보시죠. 표 3칸. 두 번째 칸이요. 작은 1번 안전사고 우려 무너지겠다고요. 사람 다치겠다고요. 미리 걷어내야죠. 작은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우리나라 본격 지진국가죠. 지진 일어나면 다 무너지겠다. 미리 걷어내자. 3번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으면서 철거하면 효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세 번째 칸에 3-3번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까지 끌고 가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그게 더 작다고요. 끌고 가는 게 돈이 더 든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걷어내야죠. 그 다음에 4번 미관을 처해 보기 흉하거나 아니면 낡은 건축물 4-1번 20년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우리는 안아받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래서 알뜰하게 써서 우리 시에서는 35년 지나야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표창장 받아요? 징역 가요? 징역 가죠. 법에서 몇 년 사이로 정하라고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표의 세 번째 칸에서요. 숫자 3가지 노후불량 뭐고요? 2, 3, 4이죠. 2, 3, 4입니다. 20년 30년 40년 20년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더 싸다라고 하는 거죠. 문장 안 읽으셔도 괜찮고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괜찮고 303쪽에 굵은 3번 새 시설 뭘 넣을 거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넣습니다.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괄호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50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정비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6글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시작하는 것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50가지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등 있습니다. 어디 재개발하면서 공항을 집어넣나요? 재건축하면서 철도를 집어넣나요? 그런 건 안 들어가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이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등등등 둘째 줄 열가스 공급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괄호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이외의 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기반시설이니까 좀 큰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작은 거고 근데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옆집과 같이 쓰는 것.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이름은 공동이용, 그다음에 공동사용 똑같은 얘기죠.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흐름만 잡으시면 되고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조그맣죠. 놀이터요. 그냥 조그만 마당에다가 미끄럼틀 하나, 그다음에 그네 하나 꽂아놓으면 놀이터죠. 마을회관이요. 조그만 방에다가 주방 싱크대 하나하고 노래방 기기 하나 있으면 마을회관이죠. 물론 이제 노래방 기기에 태형을 넣을 거냐, 태진을 넣을 거냐, 금형을 넣을 거냐, 그건 이제 알아서 선택하실 문제이고, 공동작업장이요. 의자 4개, 책상 하나 놓고 의자 4개 붙여놨으면 됐습니다. 뭐 하고 있고요? 인형 눈깔 붙이고 있죠. 그러고 있으면 공동작업장입니다. 작은 것들이죠. 됐고요. 다음 쪽 와서 304쪽에 굵은 4번 기타, 양구 1번 주택단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 만드는 주택단지 의미도 있고, 또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작은 1번 30채 이상이어서 주택법 사업계획신을 받아 일단의 토지 어찌고저찌고 일단의 토지 30채 이상 또 하나의 단지가 되고 작은 5번 30채 미만이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10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것도 있고 옛날 것 철거 대상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합적 의미이고 아무튼 작은 1번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 작은 5번 건축법 한 번에 30채 미만, 그거는 이제
건축법, 주택법 보시면 아시게 되죠. 양권 2번 시장 군수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기 전에요. 우리나라 주소 다 아시는 거죠. 우리나라 주소 7가지, 7글자 구, 특광도, 시군, 구가 있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옹진군 있고 세종과 제주 이점만 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 중에 일선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세종과 제주는 지가 일선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른다. 그냥 말장난인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점, 그러니까 끝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두 번째 점, 둘째 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305쪽 와서요. 그러니까 국특광도 시군구가 있죠. 정부부에서 그 내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잡고 가시자고요. 정비구역 지정 305쪽 제일 위에 표의 오른쪽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즉,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을 결정하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러니까 위치 결정, 정비구역 지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광시군이 지정한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근데 여기는 특광시군입니다. 여기는 개발과 보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글보글 콘크리트 이미 개발 끝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콘크리트 걷어내고 다시 깜깜한 콘크리트 개발 땅으로 쓰는 거라고요. 땅이 바뀌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세 글자 도시군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면은 지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이 올릴 수도 있죠. 먼저요. 거기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시장군수는 지가 결정해야 되니까 더 아랫사람 없죠. 설마 통장님, 면장님, 그러니까 통장님, 반장님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군은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계획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있죠. 아래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면 그걸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가 직접 세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초점 아니고요.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특광시군이 한다. 양과 3번.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공기업을 토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둘째 줄에 첫째 줄 기업번 국세 들어간 둘째 줄 한국토주택공사, 니은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가 있죠. 양과 4번 정관 등 사업규칙입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법은 법이고 법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그 해당 사업, 해당 조합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자체 약속을 정하는 게 있죠. 표로 보시면 편하겠고요. 표 첫째 줄 조합은 뭐 만들고요. 조합은 전체 약속, 정관.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자체 약속, 규약.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을 만듭니다. 신사업자는 초점 아니니까 빼도 됩니다. 제2절 정비사업에 3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3가지 정비사업을 구분할 줄 아시냐? 여기에서 4문제입니다. 6문제 중에 4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굵은 1번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이고요. 다음 쪽 와서 306쪽 와서요. 그러니까 306쪽 제일 위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2문제예요. 6문제 중에 2문제입니다. 먼저 보시면 첫째 줄에 1번부터 7번은 자, 5번째 칸 봅시다. 세 번째 칸, 6번째 칸 봅시다. 그 찾기 귀찮아서 우선하니까 그냥 번호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3가지 정비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양괄호 2번부터 7번까지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이 일장 전체가 척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표에서 2문제라고요. 근데 이제 그 표를 가야 되는데 먼저 굵은 2번 정비사업 정의에 동그라미 1번 해설로 있는 도시정비법 역사 간단히 보고 가시죠. 그래야 내용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굵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도시정비법 역사. 그러니까 이런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런 거에 대한 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주택과 관련된 것, 상가 공장과 관련된 것도 한 6, 7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그만 거 따로 하나 뺀 거 빼고는 한 4개, 5개 법을 다 합쳐서 도시정비법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의 기본 출발이 첫째 줄 2번 재개발 사업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45년 해방됐죠. 그리고 잠깐, 그러니까 뭐 기쁨도 잠깐 서로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50년 전쟁, 53년 한국 전쟁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비행기로 폭격이 많았죠. 뭐 그래서요. 뭐 어느 곳에 그러니까 좀 있다 싶으면 위에서 다 폭격을 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죠.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짓고 한 거죠. 근데 전쟁 끝나고 새로 짓는데 뭐 무슨 철근, 콘크리트 그런 게 뭐 어디에 있겠어요. 뭐 판잣집으로 이제 짓는 거죠. 움막집 짓고 판잣집 짓고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러니까 즉 환지 사업을 통해서 땅 만들고 개인들이 이제 땅 주인이 돼서 건물 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목조주택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블럭으로 지은 집이요. 그러니까 막 구둥 눌러갖고, 그러니까 말려갖고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뭐 일본식 발음으로 꾸라고 하는데 아무튼 부땡꾸 아무튼 그건 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5년이면 다 이제 서금서금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크집, 죄송합니다. 아무튼 블럭으로 지은 집이요. 한 10년 되면 다 서금서금 해집니다. 그러니까 60년대, 그 정도 70년대 어느 동네에 가장 좋은 집이 뭐예요? 2층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2층 빨간 벽돌집.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 옆을 지나갈 것 같으면은 2층에서 하얀 드레스 입은 처녀가 띠디디디디디디딩 피아노를 칠 것 같은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빨간 벽돌집 어느 동네마다 가끔 한 집씩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였었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그런데 도시로 몰려오잖아요. 도시로 보면 집이 한두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막 짓습니다. 집 5채 지면 공원 만드나요? 집 10채 지면 공영 주차장 만드나요? 아니죠. 그냥 집부터 집만 짓는 거죠.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다. 그럴 때 길 하나 내고 그런 식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도 오래됐다고요. 그러면 싹 여기를 다 대상을 정해서 지금 이 주변도 다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정해서 여기를 싹 철거한다는 거죠. 싹 밀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새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당도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 구청, 보건소 등 들어서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짓고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택 재개발, 오래된 시장골목 정리하는 게 상가 재개발, 낡은 소규모 공장 밀집한 골목이요. 거기 정리하는 게 공장 재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금 여기에는 이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돼요? 교환이지만 민법의 교환은 아니죠. 민법의 교환은 100% 합의에 의해서 가는 거고 여기는 합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치고요. 내비두. 그러면 그 집 내비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싹 철거하고 올려야 됩니다. 환권이지만 민법이 아니라 공법에 의한 강제 환권을 하는 거죠. 민법에 의한 교환이면은 100% 동의. 공법에 의한 교환에서 공법의 토지 교환은 얼마였어요?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죠. 환지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민법의 교환은 100% 동의. 공법의 환권은 이제 조합마다 좀씩 다르게 됩니다. 아무튼 있고요. 볼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업을 합니다. 거기 어느 누가 집 5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몇 채를 주면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5채 있었으니까 5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8시 1번 집, 11시 2번 집, 그 다음에 2시 3번 집, 그 다음에 4시, 4번 집, 7시 5번 집 때려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가요? 아니죠. 안 좋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요.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공익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에서 5채 간 사람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70년, 53년 전쟁 끝나고 건물들 지었잖아요.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서 70년대 초반부터 해서 재개발 사업이 큰 비중을 갖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참 뒤에 70년대 후반에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외국에는 재건축도 있대더라. 뭐 우리도 재건축이 필요하다. 재건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자고. 재개발도 집 철거하고 아파트 짓고. 뭐 재건축은 뭐 하는 거자고? 뭐 하는 거라고? 집 철거하고 아파트 짓자고. 뭐가 달라? 그래도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재개발로는 문제가 있고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왜 필요하냐고. 근데 아무튼 외국에도 있고 재개발로는 문제가 있고 소원을 말해봐. 도대체 네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집 5채 가진 사람이 몇 채 받는 거 싫다고요? 한 채 받는 거 싫다고요? 그래서 집 5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채 받자고요? 5채 받자라고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용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약간 좀 사회적으로 큰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아무튼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재건축 당연히 무슨 사업으로 시작하고요? 사익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였죠. 떼돈을 법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5층짜리 연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된 연탄 아파트요. 거기에 20평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번드단 30층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죠. 그 새 아파트에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 치자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연탄 사기가 힘드니까 아궁이 그냥 판때기로 막 메꾸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패널 깔고요. 전기나 가스로 난방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연탄 아파트들 지금 남아있는 5층짜리들 다 연탄 아파트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꾸리꾸리 낡은 이 20년도 넘은 5층짜리 연탄 아파트 20평에 살고 있다가 새 아파트 30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분은 돈을 내고 돈을 얹어서 30평에 들어가야 돼요. 돈을 포함해서 돈을 받으면서 30평에 들어가요. 돈을 받으면서 30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자료가요. 15년 자료가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반포에서 12억. 15년 전에 12억이면 지금 얼마요? 20억, 30억도 훨씬 더 넘는 돈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낡은 거 대신에 이걸 가져가는데 두꺼비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보시자고요. 이 용적률 30층까지 올라가게 된 건 이 사람들의 노력이나 이 사람들의 희생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의 정책으로 여기를 높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사익사업이죠. 민법 족보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8층까지만 조합원들이 가져가도 5대 8, 그러면 10대 16, 20대 32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22개 층을 다 뭐하고요?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그 일반 분양, 쌤삥 새 아파트 그걸 팔아서 그 돈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왜요? 사익사업이라고요. 공법과 민법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사익사업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다 돈이 다 이리로만 모이죠. 주택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재건축 사업, 이제는 사익 사업 아니야. 얘네들도 이제는 공익 사업이야.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 재건축이 이제 공익 사업으로 성격 변환되면서 도시정비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공익 사업이라고요. 5채 간 사람 몇 채요? 당연히 5채이죠. 만약에 한 채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한 채 주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있으니까 재건축했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 제도를 없애고 재개발로 통합시킨다. 폭동 일어나죠. 폭동 일어납니다. 서울에 25년 된 5층짜리 연탄 아파트 지금 45억을 합니다. 이 집이 좋아서요. 요걸 보고 지금 45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걸 그냥 계산 편하게 하면 40억이라고 잡자고요. 이 집을 5채 갖고 있습니다. 얼마 투자해서요? 200억 투자해서 5채 갖고 있는데 한 채를 주고 샘핑 4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고 나머지는 이 콘크리트 값 처리해서 하나 1,000만 원씩 해서 아니면 2,500만 원씩 해서 1억을 준다. 200억 투자했는데 41억 바꿔준다. 가만히 있어요.
두꺼비 곡소리 나겠죠. 폭동 일어날 겁니다. 강남에서 탱크 만들어서 청와대 쳐들어갈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재건축 이름이 있습니다. 재건축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5채.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20채 갖고 있으면 20채를 받는 거죠. 예? 나는 안 그러던디 좋은데 투자해 놓으셨으니까요. 비싼 것이요. 아무튼 좋은 것이요. 특별한 곳들은 그러니까 예외로 한 채, 두 채, 세 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1번. 표의 셋째 줄.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4-5개의 법을 이 재개발, 그냥 이름이 간단했어요. 그냥 재개발법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법 있었는데 시간의 경과도 좀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4-5개의 법을 이 법에다 다 집어넣으면서 도시정비법이 된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혀 다른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달동네 지원사업,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골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무허가 판자촌 지원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심에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하든 월세집을 구하든 아니면 집을 사든 했겠죠. 더 어려운 분들이요. 저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러니까 지방 땅을 공유지라고 하죠. 국유지, 공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거기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다 철거하면 되죠. 일단 집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지은 사람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애기들 부모님 둘 다 그러니까 애기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고안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런저런 사고들이 생기는 거죠. 온갖 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거하고 불법으로 건물 지었으니까 여기는 공적 시설이 들어갈 이유 집어넣을 수가 없죠. 집어넣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어느 누가 설악산, 지리산 중턱에다가 불법으로 나무 다 베어놓고 불법으로 거기다 건물 지었는데 관청 공무원이 가서 이 지리산 이 산자락에 이 중턱에 이렇게 불법으로 나무 베어놓고 불법으로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도로 놔드릴까? 수도 파이프 넣어드릴까? 그래야 돼요? 차보다가 빵에 보내고 철거하고 다시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무슨 도로를 놔주고 수도 파이프를 넣어주고 할 게 아닌 거죠. 공적설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불법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도로 없어도 됩니다. 산돈에 알아서 다 다니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과 집 사이사이로 다니면 그게 길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공적인 도로 없는 거죠. 수도 없어도 된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니, 하수도 없어도 됩니다. 하수도요. 물을 부으면 물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빨래 한물, 설거지 한물, 어찌고 저찌고 쓰레기 물들여. 그냥 아무튼 버리면은 방으로 올라오진 않잖아요. 어딘가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요. 수도요.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하고요? 여기 이제 공동물 하나 있죠. 공동물 하나 있는데 빛과 반짝하죠. 휘황찬란합니다. 반짝반짝 영롱하고 휘황찬란하죠. 위에서 버린 쓰레기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스며들어서 다시 올라오죠. 맑은 아주 따뜻한 봄날 아니면 여름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반짝반짝 영롱합니다. 왜요? 위에 기름 막 다 떠서요. 그러니까 그 물로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아이들 많이 계속 다치게 되고 안 되겠다고요.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들 다치는 건 막아야 된다. 이제 지원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는 다 불법으로 점거하고 불법으로 건물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없어요. 합법적인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없으니까 뭐하고요?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인데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합법적인 거 별로 없죠. 근데 나무 심는 거 있다고요. 나무 심는 거 5년 됐으면 나무값 쳐주고 그러니까 수용해서 싹 밀고 임대 아파트를 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됐어요. 시간이 경과되면 계속 불법 상태로 놔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법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토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불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해서 토지 소유자가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는 게 아까 뭐라고요? 환권. 환권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리처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환권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고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그러니까 이 환지가 포함되는 게 기본이죠.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로 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걸로 골목 정비 사업이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개발법의 환지 사업을 했다고 치죠. 토지구역 정리 사업, 땅 삐뚤삐뚤 엉망진창입니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도로 선 긋고 땅 반뜩반뜩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도로.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소유자, 자기 땅 옛날 땅 중에 새 땅 받았으니까 건물을 짓겠죠.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어디다 도로 내겠다 결정하면 바로 다음 주에 도로가 들어와요? 아닌 거죠. 뭐 한다고 해놓고 한참 지나도록 안 하잖아요. 국토계획법 시설 쪽에서 몇 년 미집행이면 꽝 된다고요. 20년 미집행이면 꽝인 거죠. 20년 지나도록 도로공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여기는 도로가 안 만들어졌다고요. 도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도 없으니까 사람들도 역시 쓰레기물 버리게 되죠. 그래서 골목 여기가 계속 칠펀하게 이러저런 구정물 쌓여 있고 그다음에 뭔가 뭐 파리 모기 뭐 쥐 등등 설치게 됩니다.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거기 정비 사업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러저런 건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수도 파이프 묻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해서 위에 보도블럭 깔아서 사람들 다닐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수준의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골목 정비 사업을 할 때 집을 철거하나요? 살고 있던 집에 보도블럭이 안 깔려 있었어요.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아요. 그때 집을 철거해요? 철거하지 않죠. 그냥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동네 지원 사업은 공적설이 하나도 없었고 지원을 할 때 다 사들이는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는 토지 건축물을 할 수도 있고 골목 정비 사업은 그냥 시설을 넣어주는 겁니다. 집을 크게 손댈 필요가 없죠. 재개발은 뭐고요? 다세 갖고 있으면 한 채, 재건축은 다세 갖고 있으면 5채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 두셔야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제 본 내용 가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